자, 윤석열 계엄 난 잘못 없다. 민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 그리고 김용현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를 했죠. 자,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 부릅니다. 어제 이 새끼 5시에 출근했습니다. 5시에. 계엄 망하는 거 끝까지 보고 발표하고 자다가 5시 출근하고 부릅니다. 한덕수, 한동훈, 추경호를 불러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경고를 하려고 한 거다. 개소리입니다. 자,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강행한 것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 계엄 선포 건의를 김용현에게 건의를 받은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 안보, 외교, 악영향이 심대하다 반대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워낙 확고해서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 경로만 혼자 처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보수가 괴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탄핵되면 불모지가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만나서 얘기한 것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잘못이 없다. 민주당이 경고만 하려 했다. 자, 경고만 하려 했다라는 이게 아닌 게 중앙일보입니다. 확 계엄해버릴까?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이 새끼 계엄 뭔가 패티시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중앙일보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계엄이 해제될 것 알고서도 선포한 거다. 야당 경고를 위해.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한 게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소리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 이게 뭐예요?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누구야? 민주당인데? 민주당인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자,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던 증거가 뭐냐? 계엄령을 선포하고 1시간가량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 이게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 대국민 담화 1시간 후에야 군 투입을 지시한 것.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거다. 아닙니다. 바로 투입을 지시했어요. 계엄 선포 후 곧 국회에서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 거짓말! 자, 왜 거짓말인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일단 군대가 왜 늦게 왔나? 자, 뉴스공장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지금 이 사태에서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 계엄군이 뭐 태업을 한 거 아니냐 네. 별의별 말들이 있는데 이번 쿠데타의 성격은 역성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입니다. 예. 친위 쿠데타는 그렇게 압도적인 병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컨대 12.12 같이 예. 이렇게 전복하는 이런 역성 쿠데타는 상대편에 무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대규모 병력을 거점을 점령해서 장악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었다면 네. 친위 쿠데타는 이 정도로도 된다고 본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왜냐하면 상대 무력이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국회에서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의사당만 점령하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안이하게 봤던 거예요. 예. 근데 상대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시민과 네. 이제 의원, 보좌진, 네. 당직자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직원들입니다. 일단 여기에 왜 출동을 하는지 임무가 명확치가 않았고 예. 현장에서 임무를 하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 그런데 본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러 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대대장이 현장 지휘관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달하려고 했던 건데 두 가지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거 어젯밤에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그 계엄군한테 내려진 단편 명령은 단순했어요. 네. 11시까지 의사당을 점령하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온 건 11시 48분입니다. 예. 이건 공군과 협조가 안 돼서요. 예. 그러니까 이천에서 특수전 헬기에 탑승을 해가지고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항로가 돼 있거든요. 예. 서울에는 아무데나 못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용산을 지납니다. 여기에 P73 비행금지 구역을 열어줘야 그 저 헬기가 통과가 되는데 이번에 열어줬습니까? 공군 작전사령부는 통보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예. 거기 공약 관리를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MCRC라고 하는 방공 통제 시스템으로 합니다. 네. 근데 왜 열어달라는 거냐 이유를 대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유도 못 대고 이러다 40분이 지연됐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결정타는 타임입니다. 타임.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먼저 도착해 버린 거죠. 예. 여기서 일단은 큰 차질이 있었고 첫 번째 차질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계엄사로부터 정확한 임무 명령을 받질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 일단 현장에 가서 일단 그 일명 국회 참수 작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국회 참수작전. 이게 참수작전 부대요 원래. 자, 국회 참수작전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계엄이 왜 실패했느냐? 예? 그 지휘 체계 혼선이 결정적이었다. 네. 문제는 시간이다. 예. 타이밍에서 가장 큰 본질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자, 늦게 온 이유가 있었다. 헬기가 늦게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무 때나 헬기가 뜨지 못한다. 한강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용산을 지나가야 돼요. 용산을 지나갈 때 공군이 용산의 이 하늘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게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분이 넘게 지연이 된 거예요. 헬기가. 거기를 뚫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일찍 도착했다면 얘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 계엄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완벽하게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거기에 현장에 왔었던 시민들도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연성 쿠데타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꼼꼼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 이게 있었던 거고요. 이게 얼마나 얘네들이 그래도 잔인한 준비를 했었는지 이걸 또 좀 봐야 되는데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오늘 또 뉴스공장에 나왔던 박선원 의원 영상 하나 더 볼게요. 그 계엄 선포 전날 예. 그러니까 2일이죠. 그렇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예. 저는 사실 특임대. 처음 들어봤는데 707 특임대. 이게 79 특임대가 707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전사 안에서 더욱 예. 그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 훈련시키고 더 기량을 발전시켜가지고 예. 특수임무를 특수부 안에 특전사 안에 예. 특전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번에 엊그제 그 국회 난입한 그 무장 계엄군들이 예. 그 707 특임대예요? 예,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공수 여단.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특전사라고 했을 때 특전사. 예. 그다음에 특전사 중에 특전사가 707 특임대 그 예. 2개가 있었고 그 바깥에 구 여단도 일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그 특수군사경찰 임무수행단. 예. 그들은 이제 우리 의원들을 잡아다가 과천에 있는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이 되면서 넘겨주려는 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예. 시민들과 보좌진들과 국회의원들을 차단해서 우리를 한 곳에 모으는 업무, 그건 예. 특임대 업무였죠. 어. 그래서 특임대가 우리 의원들을 다 몰아놓으면 예. 그것을 잡아다가 예. 차에 실어서 방첩사 과천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죠.
그래서 이들은 엄청나고 신속 가능하고 작동 가능한 계획을 짰습니다. 절대 어설픈 계획 짠 게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이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 작전은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워낙 빠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가지를 못했다 그 작전대로.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징후가 포착이 되면은 2, 3일 전이라도 그 의원회관에서 전 의원님들이 상주하고 밤샐 각오를 해서 며칠 버텨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의원식 의장님께는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이 저들에 의해서 포획되면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장 공간에서만 주무시지 마시고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무셔야 된다. 예. 그리고 여차하면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고 계셨죠. 아 국회에.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자, 아까 여기 이런 데 보면요. 여기 이제 야간 투시경이 있는 애들이 707입니다. 얘네들은 일명 참수부대, 특전사 중에 특전사. 예, 김정은 모가지 따로 간다. 뭐 이런 예,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서 잡아요. 그러면 여기 뿔 안 달린 애들 있죠? 얘네들은 그냥 특전사거나 그 군사 경찰 특임대라고 헌병 같은 거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707 애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싹싹싹 잡아가지고 오면 싣고 집어넣습니다. 방첩사에다가. 그걸 이제 합동수사 뭐 이렇게 전두환이 예전에 했었던 거 있잖아. 그걸로 바꾸고 거기다가 다 잡아넣어요. 그리고 족쳐. 반국가 세력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다.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역할 분담이 됐고 그 작전을 수행하러 간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약간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자, 707 특임대 애들한테 내려온 문자, 하달된 문자 메시지인데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 지휘부에선 헬기를 많이 언급함.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 수행해야 할 수 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 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할 것.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카트리지는 탄창 넣는 통 있죠? 큰 거. 예. 이걸 카트리지라고 하고 이거를 매거진이라고 그냥 탄창 하나를 매거진이라고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실탄을 많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중대단위 SOP는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뭐 프로시듀인가 뭐 그렇게 표준 운영 절차.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착착 1하면 2하고 3하고 이렇게 딱딱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걸 이제 SOP라고 하는데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 아직 정립 안 됐다는 뜻이죠. 예.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생하면 타 여단 신경 안 쓰고 707 부른다고 언급하였음. 자, 얘네들은 헬기 타고 올 때까지 북한 관련된 일이라고 알았고 국회에 떨어지고 나서 여기 뭐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707 애들이.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임무를 하달받는데 그러니까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예.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할 생각이 없었고 이런 게 아니라 몰랐어요. 국회에 떨어진 특공대들, 이 군인들, 계엄군들이 임무가 정확하게 뭔지 국회에 떨어지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맞아?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총구를 국회의원과 시민들한테 하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계엄 선포 하루 전 군병원 환자 전시 분류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끼치고 진짜 무서운 건데
계엄 선포 하루 전 2일날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선 환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전쟁 발발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거예요. 계엄 전날. 예?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생존 가능성. 죽을 놈들은 버리고 살릴 놈들만 살린다. 이거를 시킨 거야. 이건 뭐예요? 발포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발포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막 들고 있는 그 국회 앞에 시민들이 잔뜩 모여 있었잖아요. 발포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킨 거 아닙니까? 군 병원에서 전시 분류 작업. 군 병원 관계자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난입하면 발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훈련을 해놓습니까? 군의관들한테는 장비와 군장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점검 지침도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거 진짜 개새끼들이죠. 전투인원의 군의관에게 이런 지시 내려오는 건 이례적이고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이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니들 다 뒤졌어 이씨. 자, 그리고 육군 본부는요. 계엄이 선포되니까 계룡대에서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을 태워 서울로 이동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 의원들 장악에 성공을 하면 보도처장이 뭐냐? 방송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방송국 신문사. 딱 앉아서 검열하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보도처장이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검열. 이 준비까지도 했어요.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된 보도처장을 서울로 불러들였죠. 박안수 참모총장 원래 계룡대에 있어야 되는데 당일 오전부터 집무실이 있는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던 것. 얘네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려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폭거를 경고하려고 그냥 겁만 살짝 줄여간 거다. 거짓말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엄 선포 동시에 선관위를 들이닥쳤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건데 10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이 야간 당직자 5명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 이건 뭐예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자,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2분 뒤에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들 휴대전화 압수하고 행동 감시하고 청사 출입 통제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같이 옵니다. 청사 밖 정문 출입 통제했어요. 여기는 군경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섰다. 왜일까? 자, 11시 50분 경찰 90명 추가 투입. 12시 30분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안에 투입.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투입이 됩니다.
자, 결국 중앙선관위에 300명에 육박하는 계엄군이 진입했어요. 과천청사, 중앙선의 과천청사 120명, 경찰 100명, 관악구에 있는 관악청사 계엄군 47명,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계엄군 130명, 경찰 100명. 자, 이거 이제 계획을 이제 보세요. 얘네가 일찍 도착했잖아요. 헬기 타고 707이나 이 특공대들이 국회에 일찍 도착했다. 민주당 의원들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 의원들을 다 잡아갑니다. 민주당 의원 검거하죠. 그리고 합수부 전두환이 썼던 뭐 이런데 만들어가지고 방첩사령관을 이걸로 바꾼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서 감금, 고문 합니다. 네. 왜냐? 반국가 세력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반국가 세력으로 유죄를 때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비잖아. 총선 다시 하는 거예요. 국회를 해산한다. 국회 해산 원래 못하거든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 권한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할 분담 딱 되죠. 707은 민주당 의원들, 숨은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찾아. 야간 투시경 왜 썼겠어요? 수색해서 다 찾아. 707은요. 707 애들이 시민들한테 막 밀리고 이랬잖아요. 우리들 상대도 안 됩니다. 얘는 참수부대예요.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니까? 맘만 먹었으면 거기 제압 다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 찾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어쨌든 헌병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군사경찰 군사경찰인데 특공대 예, 군사경찰 특임대가 있습니다. 얘들 특수훈련 받은 애들. 여기는 뭐예요? 헌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잡아가는 거잖아요. 707이 찾아서 잡으면 얘네들이 붙들어서 일로 민주당 의원들을 데리고 간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 그리고는 선관위를 장악을 해요. 국회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을 치르면 지잖아요. 이렇게 계엄한 다음에 이렇게 감금 고문해서 다시 총선하면은 이깁니까? 못 이길 거 아니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 그러니까 선관위 장악해놓고 선거 결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계산이 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에요. 선관위는. 내란죄는요. 국헌 문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란이 아니 뭐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게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입니다. 자, 선관위를 장악했어. 이거 100% 빼박 내란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면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계엄군 아니고 반란군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반란 수괴가 됩니다. 반란 수괴는요, 사형밖에는 없어요. 무기징역도 없습니다. 내란 수괴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인데 반란 수괴는 사형밖에 없어요. 자, 선관위 장악하려고 했다. 이거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행동. 이거는 계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인 빼박 증거죠. 자, 거기다가 실탄까지 장전한 증거 나왔습니다. 국회에 흘렸어.
탄창, 실탄입니다. 실탄을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안기령 대변인하고 싸웠던 총구를 겨눴던 그 총에도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갑, 민주당 의원들 이걸로 딱딱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한 거, 이걸 흘리고 갔어요. 몸싸움 하다가. 그리고 저격수 배치. 자, 이것도 증거가 나옵니다. 사진. 저격총 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옥상, 그리고 국회 앞 잔디밭. 민주당 의원들 잡으려다가 도망가는 의원들이 있으면 사살하라. 그리고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시민들 사살하라. 저격수를 왜 배치합니까? 죽이려고 배치하는 거예요, 저격수는. 진짜로. 이게 민주당의 경고입니까? 이게 민주당의 경고예요? 해제될 걸 알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만큼 민주당의 폭거가 심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거다.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해제될 것을 알고도 선포했다. 해제될 걸 알고도 야당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야당한테 경고한다고 계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드는데 야당 경고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할 수 없어요. 야당에게 경고를 주르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이 얘기는 뭐냐? 내란의 증거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말 안 듣는 민주당 조지려고. 자, 내란의 증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 새끼들 잡아서 사형시켜야 돼요. 자, 탄핵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얘네들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젠 뭘 해야 되냐? 시민들이 이제는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50년, 60년 전으로 대한민국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인간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는 이거 허접한 놈들, 무능한 놈들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 혹시 몰라서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같이 가자, 국회 앞으로 같이 가자 할 때 아니다 넌 집에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그래도 군인들이 온다는데, 올 수 있으니, 군인들이 올 거니 혹시 모르니 나만 가겠다 했는데 진짜 시민들한테 발포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2의 전두환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새끼란 말이에요. 이 새끼는. 민주당 의원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고, 에?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사살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란입니다. 내란. 내란은 사형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획책했던 새끼 실패했는데, 어설퍼서 실패하긴 했는데, 이제 왜 실패했는지 알았지?
다시 계엄 선포하고 다시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 있죠? 이대로 가면 자기가 죽는데? 진짜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추경호 이 새끼 있죠? 당사로 모이라고 했죠? 이 새끼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원들 다 잡아갈 거, 민주당 의원들 다 잡아갈 거? 그래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당사로. 그걸 몰랐던 한동훈만 가자고 한 거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 이 새끼 내란 공범이 아닌가 싶어요. 내란 공범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거. 한동훈도 체포 명단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본회의장 안에는 원래 못 들어와요.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면 본회의장 안에 있었어. 박주민 의원이 위험하니까 들어오라 그랬어. 들어와 있어라. 위험하다. 자, 당사로 모이는데 민주당사 앞에는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에? 민주당 당사하고 국민의힘 당사하고 멀지가 않아요. 민주당 때려잡으려고 계엄 선포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당사에는 아무것도 없고 민주당 당사에는 장갑차가 이미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경호가 굳이 국회로 자기네 당 사람들을 못 오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같이 잡혀가고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새끼야! 이건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내란. 국민을 죽이려고 한 그런 증거들, 국민을 죽일 수도 있는 계획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격수! 지금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해제할 걸 뻔히 알고 한 거다? 저격수 배치를 왜 합니까? 저격수 배치해서 할 말 없는 거예요. 병원 훈련 왜 시킵니까?